구독, 좋아요. 한미 팩트시트 관련해가지고 북한이 성명을 냈습니다. 드디어 성명을 낸 건데 뭐 북한의 반응은 그렇게 놀랍진 않아요. 북한은 당연히 우리가 한미가 밀착할수록 좋지는 않잖아요. 네. 북중으로 밀착할 때 우리가 좋지 않은 것처럼 한미를 밀착하면 북한도 그렇게 좋지는 않을 텐데 뒤에 성명 내용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적대적이려는 미한의 대결적 기도를 다시 한번 공식화했고 정책화했다. 당위적이고 현실 대응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뭐 여러 가지 한국의 핵잠 건조 승인 관련해가지고 맨 밑에 줄이 있는데 이거는 아태 지역의 군사 안전 형세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전 지구적 범위에서 핵 통제 불능 상황을 초래하는 엄중한 사태 발전이다. 좀 웃긴 게 한국 핵잠 보유는 자체 핵무장의 길로 나가기 위한 포석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NPT 조약을 어기고 있는 북한이 우리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건데 그러면 우리가 반박을 해야 되잖아요. 반박을 하면서 우리는 NPT를 어기고 있지 않지만 북한은 NPT를 어기고 있고 어기고 있는 거는 오히려 그쪽이 아니냐라는 식의 논평을 내는 게 아니라 부정을 하면서 이 대통령실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북측에 적대적이고 이거 좀 넘겨주세요, PD님. 대결적인 기도를 하고 있지 않다. 우리는 적대 의사가 없다. 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역대 평화 안정에 기여할 수 있게 노력해 나갈 것이다. 또다시 북한에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그런 평화 메시지를 냈단 말이죠. 어떻게 보셨어요? 북한이 그 성명을 냈습니다. 네. 읽어주신 것처럼 성명을 냈는데 강유정 대변인이 이거에 대해서 또 뭐 화답을 했죠. 거의 뭐 나는 너네를 침략할 생각이 전혀 없어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굴종적이게 성명을 그 또 대변인이 받아쳤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뭐 여러 가지 그 국민들께서 분노를 하실 것 같아요. 뭐 계속 이제 뭐 평화 우리는 적대적 의사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북한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단 말이죠. 그리고 북한은 계속 강경 일변도로 지금 나가고 있고 네. 적대적 두 국가론 같은 것들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뭐 국제적 규약이라든지 이제 뭐 핵 관련 여러 가지들을 북한 스스로 어겨가면서 스스로 논지를 만들고 스스로 얘기를 하는 거를 우리가 그냥 다 적용해주고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더 우호적으로 평화적으로 얘기한 게 또 뭐가 있냐면 북한은 뭐 적대적 두 국가론이란 얘기를 했는데 우리 이재명 현 정부의 통일부 장관이라는 자가 평화적 두 국가론이라는 걸 또 얘기를 했었죠. 네. 굉장히 신박한 처음 보는 개념을 또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금 현재 시간에도 이 추운 날씨에도 우리 그 나라를 지키고 있는 국군 장병들 네. 그런 군인들한테 이렇게 할 소리인가 그게 저는 싶고요. 그리고 북한이 말하는 건 굉장히 궤변인 게 북한도 핵 추진 잠수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널리 알려진 것처럼 네. 뭐 핵무기도 스스로 개발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 우리나라도 굉장히 초유의 관심사고 미국에서도 이게 굉장히 초유의 관심사입니다. 네. 네. 트럼프 지금 정부도 트럼프 일기에서는 북한을 절대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대해 왔는데 이게 트럼프 2기 때는 이 사람이 굉장히 여러 가지 어떤 그 자국 이득주의 이런 거에 빠져 있다 보니까 북한에 대한 이제 핵 지위를 뭐 재검토 뭐 이런 얘기까지도 그때 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 핵 보유국이라든지 아니면 핵 잠수함, 핵 추진 잠수함 이런 것들을 북한은 국제 규약을 다 어겨가면서 여태까지 본인들 하고 싶은 대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북한이 원래는 이 핵 보유국도 3단계로 나뉘는데 네. 북한이 가장 아래에 있었다가 네.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지금 올라오려고 하는 그 포인트, 터닝 포인트에 지금 서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 관련하려면 국제사회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은 뭐 그거를 알고 하는 건지 모르고 하는 건지는 저희가 확실하진 않지만 계속해서 북한을 핵 보유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뉴클리어 그쵸. 파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상 북한은 3단계에서 2단계로 도약을 한 거나 다름이 없는 건데 이미 그러는 와중에 우리나라가 지금 핵 잠수함도 아니고 핵 추진 잠수함을 가졌다라는 것만으로도 저렇게 한다는 거는 우리나라가 분연히 일어나서 뭔가 반박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당신들과 평화롭게 지낼 겁니다라고 하는 게 조금 좀 기괴하고 기묘하다 이런 느낌인 거죠. 기괴하죠. 대통령실이 분명히 이제 북한 우리 주적이라고 우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주적인 북한이 우리나라의 자주 국방을 예를 들어 뭐 핵 추진 잠수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국하고 협정을 했으면 그런 거에 대해서 비난하는 성명을 내면 우리도 당연히 주적에 대해서 너네 말을 반박을 하고 우리는 스스로 이런 것들을 갖춰 나갈 거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굉장히 지금 뭐 중국에나 북한에다 굉장히 지금 굴종 외교를 하고 있고 중국에는 지금 쉐쉐하고 좀 이따 다룰 거지만 우리 중국을 혐오하는 여러 가지 지금 행위들을 못하게 하게끔 뭐 법제화도 지금 하고 있고 북한이 이런 굉장히 강경 발언을 쏟아낼 때도 우리는 절대 지금 북한을 자극하는 행동 자체를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자,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 나오고 있지만 안보가 가장 지금 안건이 되고 있는 것이고 또 안보 관련해 가지고 여야가 충돌하고 있는 쟁점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안보뿐만이 아니라 또 쟁점인 게 사실은 네. 보수와 진보가 가장 오랫동안 갈등하는 것 중에 하나 경제입니다. 네, 그리고 맞습니다. 경제와 관련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후. 네. 특히 탄소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저희가 나눠볼 텐데요. 최근에 정부가 야당을 패싱해서 NDC를 61%까지 감축하겠다라는 결정을 했습니다. NDC가 뭐냐면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입니다. 네. 쉽게 말해서 탄소를 안 쓰겠다. 뭐 이런 느낌이고 쉽게 말해서 자동차 우리가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산업이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요약을 하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 탄소 중립 목표가 우리나라 경제가 직면한 도전에 너무도 배치된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최근에는 탈석탄 동맹이라는 거에 가입을 했다고 해요. 네? 근데 이 탈석탄 동맹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의 제조 라이벌인 중국과 일본은 계속해서 가입을 미루고 있는 그러한 예민한 동맹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탈석탄 동맹 그 아시아에서 이번에 우리가 가입을 했는데요. 네. 싱가포르에 이어서 우리가 두 번째로 가입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게 최근에 도입을 했었고, 그러니까 이게 산업계도 굉장히 불안에 떨 것 같습니다. 이게 이재명 정부의 이 정책이 일변도가 없어요. 네. 예를 들어 지금 그 원자력 발전하고 탈탄소, 신재생 에너지를 병행해서 가겠다라고 뭐 실용주의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뚜렷하게 원자력을 지금 멈춰 있는 원자력 네. 그리고 내구 연한이 다 된 원자력 이런 것도 뭐 재사용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이제 행정 절차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지금 그 예전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그게 중지된 게 지금도 그거의 여파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고 있어요. 네. 그래서 원자력도 지금 뭐 5차 그 정기 계획에 보면은 뭐 원전을 2개를 새로 짓고 SMR이라고 불리는 소형 원자료로 1기를 개발을 하겠다. 이래서 3기를 새롭게 만드는 것들을 계획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을 신설된 기후부에서 어떻게 하겠다. 무슨 얘기만 딱 하나 했냐면 이걸 공론화해 나가겠다 앞으로.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행정 절차는 지금 밟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전체에 전기 수요, 전기를 생산하는 것들을 보면은 원자력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말 그대로 석탄을 떼서 하는 이 석탄 화력 발전소 네. 이런 게 있을 거고요. LPG, LNG를 떼서 하는 발전소가 있을 거고 신재생 에너지 발전이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이거를 다 병행해서 잘 가야지만 우리나라 전력 생산 문제 없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굉장히 무책임하게 이 탈석탄 동맹에는 가입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지금 전 세계 규약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어떤 대기업에서 예를 들어 그 신재생 에너지의 100%의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예를 들어 그게 몇 년에 몇 개 이제 단계가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네. 뭐 2035년 몇까지 뭐 몇 프로 이렇게 이걸 달성해야 되는데 어떤 기업이 그 수치를 달성하지 못하면 이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 그거를 돈으로 주고 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 증권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거의 가격도 지금 천정부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를 반드시 우리나라가 뭐 그 채워 나가야 되는 건 맞지만 네. 지금 신재생 에너지에서 그 탄소 발전에서 그 석탄이라든지 이런 발전에서 신재생 에너지로 가는 거에 충격을 완화해야지만 우리 산업이 이 충격을 버텨내고
이 여러 가지 어떤 말씀드렸던 신재생 에너지의 탄소 그 배출권이라고 하는 것도 돈입니다. 그것도 네.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경제가 받쳐줘야지만 이게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네. 그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을 총괄적으로 다 같이 해나가야지 이걸 무슨 신재생 에너지를 엄청 의욕적으로 앞서 나가겠다 이러면서 원자력 발전은 뒤로 하고 이러면 이 대한민국 그 지금 뭐 이재명 정부가 AI에다가 총력을 다하겠다 그러고 최근에 네. 또 그 셀트리온 회장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고성능 GPU를 20만 장 이상 뿌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전반적인 산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전기 생산에 대한 구체적인 여러 가지 방안들을 굉장히 면밀하게 구체적으로 세워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이유 중에 가장 근본적인 원인의 하나가 절차적 하자 때문인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라든지 개혁신당이 여러 가지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민주당이나 정부가 절차를 빼먹고 뭔가를 많이 한다. 네. 그러니까 졸속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좀 무리하게 뭔가를 한다. 그러니까 네. 예컨대 지금 소송이 시작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제기했던 9월 통계 누락 11호 부동산 대책 발표도 사실 절차적 하자 때문에 문제가 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말씀드렸던 이 NDC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같은 경우에도 환노위에서 원래는 김성환 장관이 국회에다 보고를 하면서 네. 이 수치를 논의를 해야 된대요. 네네. 그래서 이 탄소를 얼마만큼 배출하는 거를 제한할지 이거를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쏙 건너뛰고 바로 대통령실로 갔다. 대통령실로 가가지고 심의 의결 다 처리하고 유엔의 발표까지 싹 하면서 국회는 있으나 마나 이렇게 됐다라고 지금 비판을 하면서 김수희 의원이 네. 어제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탄소 감축 목표치를 국회 동의를 가지도록 하는 입법을 했다. 라고 발표를 한 건데 네. 이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최근에 우리 한미 팩트 시트 관련해 가지고 MOU 있잖아요. MOU도 국회 비준을 받느냐 아니면은 특별법을 하느냐 이거 가지고도 굉장히 논란이 컸었던 것 같은데 네네. 결국에는 국회 비준이 아니라 특별법으로 수렴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게 헌법상 분명히 이제 그렇게 큰 규모의 투자가 일어나면 분명히 국회 비준을 받게끔 되어 있는데 그런 네. 것들 지금 패싱하고선 특별법으로 간소화해서 빠르게 처리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여러 가지 절차적 문제를 지금 지적을 해주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도 이런 이제 탈탄소 물론 중요하죠. 네. 뭐 전 세계가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 맞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맞으나 그런데 여러 가지 절차들을 반드시 같이 준비를 해야죠.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몇 프로 이제 상향치 올린다. 그러면 그거에 의거해서 여러 가지 연계되어 있는 발전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제 원자력이라든지 뭐 신재생이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맞춰 나가겠다. 그런 행정 절차를 어떻게 맞춰 나가겠다. 이런 것들을 정부가 종합적 검토를 하고서는 추진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은 굉장히 졸속으로 처리를 하고 무책임하게 이런 게 유엔 이거 하니까 좋아 보이는데 하고선 그렇게 위에서 그냥 결정해가지고 여기에 그냥 가입을 해버리면 우리나라 산업계에 오는 충격은 전혀 고려를 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네. 원자력만 봐도 사실은 그 문재인 정부 때 원자력을 전면 폐기하려고 완전히 산업계에다 충격을 줬지 않습니까? 네. 그게 그 10기가 넘는 원자력이 내구연한이 다 이렇게 있는데 내구연한이 목표치가 40년이 된 것들을 그 운행을 다 중단을 시켰습니다. 문재인 네. 정부 때. 그런 것들을 사실 재가동을 하려면 그 재가동의 행정에도 3년, 4년 이상이 걸린다라고 해요. 그것뿐만 아니고 지금 원래 만들려고 했었던 뭐 신한울 3기, 4기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지금 재행정 다시 이제 이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지금 정부가 면밀하게 하나하나 챙겨 나가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만큼 여러 가지 이제 연계되어 있는 절차부터 지금 다 누락을 하고선 진짜 입맛대로 그냥 졸속으로 그 이재명 정부는 행정을 처리하고 있다. 네.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